저는 무드릭. 무드릭? 네. 근데 왜 무드릭이죠? 제가 무드릭을 갖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유로 2024 시작하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시작 전에 미리 저희 해설위원 세 분이서 해설위원이라는 얘기가 참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부담되죠.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 유로의 해설위원이시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부담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 TVN에서 박종윤, 이주원 이번에 방송합니다. 네. 많이 중계하진 않는데 또 오랜만에 종이랑 같이 중계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유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좋은 중계로 잘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러면은 캐스터 박종윤, 해설 이주원 조합도 있는 거죠? 예,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 근데 제가 적은 횟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주원 형과 네. 종윤 형의 이번 유로에서 활약상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볍게 유로 시작 전에 유로 우승팀을 한번 예측하면 일단 그 유로는 되게 뜬금없는 팀들이 우승했었던 그런 대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 대표적으로 2004년 그리스. 저는 사실 04년도 그리스 우승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제대로 못 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군대에 저때 갔습니다. 네, 또 5월 군번이기 때문에 생으로 제가 군대 간 시점부터 거의 유로가 시작됐다 그쵸. 봐도 무방한데 6월 7월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유로의 가장 충격적인 우승국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2016년에 네. 포르투갈 조별리그 3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음. 근데 우승을 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처음에 안 좋았었어.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결승전에 그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에데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에데르라는 포르투갈 선수는 이제 우리의 내리 속에 남아있죠. 그쵸.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잉글랜드, 이탈리아 결승에서 네. 이탈리아가 우승을 그렇죠.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유로는 어쨌든 이런 역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우승팀 예측하는 것도 그럼 한번 해보죠. 어제 대회 시작 전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좀 우승할 것 같다. 이 국가가 좀 우승할 것 같다. 우선 이제 TVN 또 해설로 들어가시는 우리 해설계 대선배님 네. 이주원 해설 예측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 보자. 이제는 이런 네. 유로 대회에 예측을 했을 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타가 아니고 네. 해설위원 이주원이거든요. 이주원. 어쨌든 이제 드림잡에서 유로가 이제 우승한 이주원. 네. TVN에서 이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진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잉글랜드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네. 그냥 정배 아닌가요? 정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잉글랜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선수의 면면을 봤을 때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앞이 무겁고 뒤가 가볍다. 수비 쪽에 대한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식의 수비의 어떤 느낌이면은 우승하기 힘들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단일 대회에서. 수비가 불안하고. 네, 이게 자, 저희가 제 얘기 네. TVN 스포츠 해설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를 뽑은 이유. 네.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 유로 대회의 경험이 이번 대회에 아주 그 우승하는 데 있어서 큰 경험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자양분이 네. 됐을 것이다. 저는 준우승의 그렇게 아픔이.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자양분 한마디 하려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그게 있어요. 이걸 보면 배팅 그래? 사이트에서 잉글랜드가 정배야? 완전 네. 정배네요. 완전 정배죠.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20%,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그리고 개최국 독일, 뭐 스페인, 그리고 이제 뭐 전전대회 우승국이었던 포르투갈, 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TVN 스포츠 해설위원 이주원 씨는 역시나 이제 정배. 아이, 저걸 잉글랜드. 보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약간 확률을 좀 비틀어서 보고 싶어요. 잉글랜드, 프랑스는 아무래도 너무 좀 뭔가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가장 높은 국가들이고. 저는 잉글랜드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고 프랑스는 우승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의외에 조금 재미를 위한 의외의 픽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죠? 독일. 근데 독일도 3순위예요. 그래, 3순위. 되게 뭐 비튼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냥 그냥 그 정도면 네. 그냥 네. 한 B 정도 되죠. 네, 네. 뭐 비틀었다고 네. 해가지고 뭐 나는 대단히 무슨 뭐 나는 아, 크로아티아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냥 정차했다 다시 간 걸로. 네. 네. 어쨌든 이 전차군단 독일이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토니 크로스가 3월에 합류하고서 팀의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어요. 보통 이렇게 미드필더 한 명이 들어와서 좌우 전환이나 배급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다른 팀들은 그걸 조직력으로 극복해야 되잖아요. 독일은 조직력도 물론 좋은데
크로스가 들어오면서 다른 팀들이 전술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좌우전환 속도, 빌드업의 속도를 크로스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크로스가 어쨌든 이번에 또 리그 챔스를 다 땄잖아요. 그쵸. 그 유관력 있는 선수들이 주는 그게 또 있어.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레버쿠젠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비르츠, 무시알라 다 너무 좋은 컨디션에서 지금 이번에 또 대회에 임하는데 특히 비르츠가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레버쿠젠의 또 주축인 요나단 타도 수비가 너무 좋고 네. 또 하나는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이렇게 쭉 대진 보잖아요. 이 메이저 대회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다 4위 안에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유에파 개수도 결국에는 네. 이제 분데스리가 가져갔고 그런 점들을 보면 저는 왠지 이번에는 독일이 조금 흐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독일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약간 그 스포티비 해설위원의 얘기를 네. 조금 제가 비틀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 독일이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기운을 다 썼다. 쓸 만큼 썼다. 나만하지 않는다. 흐름을 너무 거기 썼기 때문에 이제 다른 흐름에서 독일의 어떤 흐름보다는 다른 나라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네라는 어떤 파묘적인 어떤 시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파멸적인 시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는 저희 독일이 아니고 해리케인 아닌가요? 해리케인. 해리케인 이번에 할 수 있나요? 네. 자, 이번에? 보시죠. 이거죠. 네. 그런 독일의 기운을 해리케인이 다 빨아먹고 바이언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아하.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좀 프랑스의 가능성을 좀 높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완전 비틀어서 보겠습니다. 저 완전 비틀어서. 진짜 비틀어서. 거의 불법 유턴하듯이. 독일 정도의 비틈이 아니에요. 네. 저는 네덜란드 가겠습니다. 네덜란드. 네. 그러니까 제가 네덜란드 꼽은 이유는 저는 토너먼트에서는 결국 수비 좋은 팀 그리고 중앙 자원들의 컨디션 좋은 팀, 전력 좋은 팀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 네덜란드 수비는 사실 굳이 설명 안 해도 저는 여기 대회 참가한 국가들 중에 제일 강한 축이라고 봐요. 뭐 반다이크부터 시작해서 아케 활약상 너무 좋고 뭐 여기에 더리어트 같은 자원들도 포진이 돼 있고 사실 풀백도 레버쿠젠하고 프림퐁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다가 중앙 자원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프랭키 더용의 컨디션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프랭키 더용은 리그에서 봤을 때도 부상당했다 돌아오고 나서도 제폼을 항상 유지하는 선수였습니다. 꾸준히 잘하죠. 그래서 저는 프랭키는 항상 중원의 핵심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테우니 이 토프메이너스 네, 진짜 잘 네, 이번 시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아탈란타가 우승을 하기도 했고 네덜란드의 변수는 공격진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저는 이 토너먼트에서는 수비 좋은 팀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내는 그 기록이 많았었고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을 생각해봤으면 저는 그때 아르헨티나랑 네덜란드는 결국 어디가 올라갔어도 이상한 그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승부차기 끝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수비에서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한번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비튼 건가요? 많이 비틀었죠. 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낮은 팀들이 선전을 하면 대회가 재밌죠. 맞아요. 엄청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어쨌든 그 우승국가 우승을 할 만한 국가들의 퍼센테이지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월드컵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24개 팀이 참가하고 16강을 가리기 때문에 이게 3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토너먼트 라운드에 들어가는 의외의 이 복병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들이 또 섞임으로써 토너먼트가 재밌어질 수 있고. 네. 자, 그래서 이거 조 편성을 쭉 보면은 A조, 뭐 B조, 지금 F조까지 쭉쭉쭉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죽음의 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B조죠.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 조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가능성이 결국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위는 다른 조의 3위랑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자기들끼리 애매하게 물고 물리다가 득점 많이 못하고 이런 기록 나오면서 오히려 B조 3위가 떨어지는 결과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이주원 해설위원은 좀 기대되는 조 있나요? 일단 A조. 네. 헝가리. 마틴 아담. 소보슬라이. 저 경기를 제가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A조가 지금 보면은 약간 1강 3중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있죠. 왜냐면 독일이 일단 너무 강하니까. 저희가 빡세요. A조가 빡셉니다. A조가 독일 빡세다. 내비두고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랜드 그리고 헝가리 은근히 이런 대회 유로 대회 나오면 끈끈한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스위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도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이번 네. 조별리에서 그러니까 이 유로까지 오는 그 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스코틀랜드가 스페인도 잡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스포티비 있을 당시에 이제 중계였는데 그래서 주원 형 얘기처럼 저 A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겠어요. 근데 나 이거 조만 봐도 재밌는데 지금 네. 유로가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편성이 많아요. 엄청 네. 잘 됐어요. 골고루 잘 됐고. 네. 여러분 유로는 TVN에서 입중계는 보죠, 이스타TV에서 TV에서. 입중계는 네. 이스타TV에서 입중계 이스타TV에서 네. FC 온라인에 EU24 카드가 나왔죠. 나왔어요. 예, 신규 클래스가 나왔죠. 이번엔 유로 2024 라이스 네. 스탠스를 근데 땄죠. EU24 카드도 똑같이 결과에 따라서 라이브 부스트, 그러니까 오버롤이 올라갑니다. 네. 토너먼트 라운드에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라브는 적용이 되고 거기서 어떤 활약을 했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그 단계에 또 올라가느냐가 이제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미 머릿속에 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독일의 독일이에요? 필크루크. 아. 자, 왜냐면 이거 약간 게임적인 관점에서 살짝 접근을 하면 독일 톱 중에 유일한 양발입니다. 필크루크가. 그래서 이게 단계가 좀 올라갔을 때 라브를 받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필크루크가 또 잘했잖아요. 잘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세를 쭉 이어서 필크루크는 저는 그리고 아마 지금 관심 많을걸요? 사람들이 필크루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필크루크 카드는 이거 라브 데뷔용으로 미리 좀 땡겨볼 만하다. 전 독일에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리디거. 일단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이 선수 라브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챔스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리디거가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독일이 그리고 어쨌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잖아요. 꽤 높죠. 어쨌든 토너먼트 라운드 올라가고 그 위쪽으로 이제 갈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 리디거는 무조건 주전일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꼽으라면 필크루크 그리고 저는 리디거 이렇게 두 명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드릭. 무드릭? 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무드릭. 근데 왜 무드릭이죠? 제가 무드릭을 갖고 있으니까요. 무드릭 갖고 있어요. 네, 첼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본인 카드를 사달라는 거죠 지금. 네. 우승 후보로 잉글랜드를 뽑았으니까 네. 아놀드 가겠습니다. 아놀드. 네, 아놀드.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에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와의 친선전에 네. 알렉산더 아놀드가 또 골을 넣었죠. 네. 전반은 중미로 뛰고 나중에도 풀백으로 뛰고. 그렇죠. 아놀드는 그러니까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아놀드는 사실 그리고 이번 유로 시즌이 메인 포지션이 중미로 출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슈팅 관련 능력치가 꽤 좋아요. 아놀드가. 그러면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FC 온라인에서 중미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을 했을 때 이 중거리 슛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가 저는 아주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FC 온라인에서. FC 온라인 몇 번 만져보니까 이제 확 좀 이해도가 좀 많이 좀 되네요. 네, 어제 좀 주워 드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의견에 대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자, 형철이는요? 요나단타요. 독일. 요나단타. 네, 레버쿠젠에서 올 시즌은 정말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선수 본인의 어떤 성장이 이미 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나단타는 이번에 독일 대표팀에서도 리디거와 함께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 뛸 텐데 코흐와 슐로터백이 오히려 좀 후보로 내려가고 타랑 리디거 두 명이 지금 센터백 주전으로 전 뛸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가 저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비르츠죠? 비르츠! 네. 플로리안 비르츠. 그 독일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비르츠 쪽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볼이 다 갑니다. 네. 비르츠가 잡고 풀어주고 드리블해주고 마무리까지 가담해주고 무시알라도 물론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인데 전술적인 어떤 역할을 보면 조금 더 왼쪽에 뛰는 비르츠를 중심으로 공격이 좀 풀릴 때가 많아요. 비르츠는 어떤 세부 스탯이라도 이번 대회에서 높게 찍힐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곧 이제 뭐 게임 안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뭐 잘할 것 같은, 그러니까 유로에서 활약을 할 것 같은 선수로 이제 또 이제 비르츠를. 그렇죠, 비르츠. 뽑아준. 그러면 저는 이제 필크루크 리디거, 여기는 비르츠랑 요나단타. 결국 이제 우리 둘은 다 독일이네. 원래 딱 독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이고. 그리고 주원이 형은 무드리. 제 카드 좀 사주세요, 무드리. 무드리 16강 가면 끝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놀드. 아놀드까지. 근데 이제 주원이 형이 고른 두 선수는 둘 다 이제 또 대갈미패라는 네.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새 감독 오고 전적이 되게 좋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쉽게 안 지거든요. 네. 역습이 강하기 때문에 무드릭이 역습에 또 중심을 맡아준다면 전 꽤 가능성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조편성을 쭉 보면은 벨기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랑 같은 할만해. 거라서 진짜 여기 완전 할만해. 그리고 어쨌든 3위도 네. 이제 가능성이 완전 있으니까. 킹만해져. 거의 그리고 2위 가능해. 벨기에를 만나는 게 주벨리그 네. 세 번째 경기 때. 마지막 경기예요. 또 벨기에 사실 언제죠 벨기에입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또 카타르 월드컵 때 네. 벨기에 아, 결국 예탈했잖아요. 그렇지, 슈퍼리그 그렇지. 탈락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저는 벨기에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저기 2조 죽음의 조입니다. 2조 죽음의 조. 네, 완전- 다 고만고만하다. 네, 고만고만해. 네. F조도 죽음의 조 같네. 그럼 다 죽음의 조인가요? 다 그냥 똥줄 빠지게 떠야 돼요. 다. 네, 다 네,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막 그러니까 막 이런데 뭐 D조 막 이런 데는 뭐 프랑스, 네덜란드가 이제 좀 네. 유력하고 네. 여기 이제 뭐 죽음 다 죽음의 조고 이제 여기는 뭐 잉글랜드가 치고 나갈 네. 것이고 이런 조들 빼고는 다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된다. 예. 모든 조가 죽음의 조. 유로 2024 TVN 스포츠와 함께. 이주원, 박정현과 함께. 이스타 TV와 함께.